경찰이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자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에 근무하는 상근 예비역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살로 보이지만 사망 경위를 두고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정부의 공문서상 지자체 표기 순서를 대구보다 앞순위로 바꿔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더위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3대 도시라고 하면 서울과 부산 다음에 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나 인구가 줄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인천시가 3대 도시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대구보다 도시 규모가 더 크다며 정부의 공문서 표기 순서를 대구보다 앞세워달라고 건의해 대구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부산, 다음 우리나라 3대 도시로 여겨져 온 대구. 하지만 3대 도시의 위상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에 정부의 각종 공문서상 지자체 표기 순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서울, 부산, 인천, 대구로 바꿔줄 것을 건의한 겁니다. 인천이 앞서니까 인천을 대구 앞에 표기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맞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거죠. 인천시의 이런 주장에는 도시 규모에서 대구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자신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대구는 인구가 183만 명이었고 인천은 114만 명이었습니다. 면적 또한 대구는 454제곱킬로미터, 인천은 201제곱킬로미터로 대구가 2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구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인천에 역전당하기 시작해 현재는 42만 명이나 적습니다. 대구 면적 또한 인근 지역이 편입되고 개발 지역이 늘어나면서 163제곱킬로미터가 적습니다. 2013년 지역 내 총 생산인 GRDP 역시 인천이 64조 7천억 원으로 대구 44조 8천억 원보다 20조 원가량 많습니다. 대구시는 인구수로만 직제순을 개편할 경우 앞으로 시도 인구 변동 때마다 순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인천시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그렇게 되어 왔고 또 간섭적으로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꾸는 거는 절대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면적, 경제 규모로 3대 도시의 위상을 찾지 않고서는 인천의 주장에 맞설 논리적인 대응이 없어 대구는 지금 3대 도시의 위상을 뺏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7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대구시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36, 7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자 대구시 재난도우미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 댁을 방문합니다. 30년도 넘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폭염을 버티고 있는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요즘 하도 더워서 많이 더워가지고 경로당 몇 시간 못 나가시지. 집에 계시는 거 갑갑하지. 그래 어쩌지. 대구시에서 활동하는 재난도우미들은 모두 1,690명으로 어르신들의 더위 극복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내가 뭐 감사할 따름이지 어떻다 하말 수도 없어요. 자식보다 낫네요. 그렇지. 달성공원에서는 대구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봉사단이 냉동 탑차에서 방금 꺼낸 병립 수돗물을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15곳에서 하루 4,900병씩 나눠주는 물은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더위로 발생한 환자는 모두 39명. 이 가운데 3명이 입원까지 해 치료를 받는 등 온열 질환자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하는 데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언제든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 에어컨 지원을 하고 있고. 폭염 TF팀을 구성하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대구시의 폭염 총력전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대구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 동안 지역별 폭염 사망 인원은 포항과 합천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서구 6명, 경주 등 3곳이 각각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폭염 위험도는 시지역 가운데는 제주와 포항이 4.4, 경주 4.3 등의 순이었고 구와 군 지역에서는 대구 동구와 달서구가 3.9, 의성 3.1 순으로 높았습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과 농가가 많은 영천시 화남면과 화북면 일대에서 고온과 직사광선의 과실이 상하거나 너무 많이 달리는 일소 피해가 생기고 있고 포도 농가에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과실이 많이 달린 가지에 버팀목을 받치고 일소 피해가 많은 곳은 살수 장치를 이용하거나 탄산칼슘 같은 경감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이 오늘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철저히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심의원 소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을 혐의 없음 결론 짓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을 신고한 40대 여성 A씨가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성폭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고 심 의원 역시 그제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재수사하겠다며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심 의원과 A 여성을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재수사는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경찰이 심 의원을 단 한 차례 조사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은 봐주기 부실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에 근무하는 상근 예비역 2명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참과 후임병지가 아닌 이들은 숨지기 전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해병대 1사단 상근 예비역 21살 김모 상병과 20살 이모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 주인이 연탄 가스 냄새를 맡고 객실을 확인하던 중 이들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방 안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김상병과 이 일병은 집에서 주 5일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으로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배터리가 꺼져 있어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행정관님 너무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올라왔어요. 해병대 측은 부대 안에서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에서는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걸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죠. 하지만 이들이 왜 함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어 군과 경찰은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우리나라 하천 가운데 천연기념물 수달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봉화 운곡천입니다. 그래서 수달 보호센터까지 건립됐지만 13년째 방치되면서 폐허로 전락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봉화 운곡천은 해발 1200m 문수산에서 발원해 춘향과 법전을 거쳐 26km를 흐른 뒤
봉화, 명호, 낙동강으로 합수됩니다. 국내 하천 중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개체수를 알 수 없지만 2000년 무렵엔 20마리가 넘었습니다. 운곡천의 중심부 삼위정 계곡에는 지난 1999년 관리사 한동과 300평 규모의 치유센터를 갖춘 수달보호센터가 건립됐습니다. 문화재청이 국비 7천만 원을 지원했고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가 정상 가동된 기간은 2002년까지 3년 남짓, 이후로는 13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관리사는 잠겨 있고 잡초로 뒤덮인 치유센터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밤에 야간에는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뭐 불을 피운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또 화재 위험도 있고 하여튼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수달 보호는 헛구호가 됐고 금쪽 같은 혈세만 내다 버렸습니다. 치료를 할 그런 뭐 수달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가축병원에서 이제 이송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뭐 거의 뭐 관리. 수달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관광객들의 출입도 막아야 하는데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로 넘쳐납니다. 이른바 비지정 관광지. 관광지는 아니지만 놀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객들이라든가 외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매점 내지는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좀 편의를 더 될 수 있는. 수달을 보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운곡천은 수달도 못 살고 사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어정쩡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 공연단의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참여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4월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이희호 여사를 만나 북한 공연단의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참여를 북한 측에 얘기해달라고 건의해 북한 공연단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공식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열리는 행사장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면세점이 설치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롯데 면세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경주 행사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터치스크린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찾아가는 디지털 면세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면세점은 450제곱미터 규모로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 기간 운영되며 영어와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주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20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서대구 세무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 설치된 지름 10cm짜리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20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상수도 사업본부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3시간 만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중구 남산로의 한 도로에서 지름 10cm, 깊이 30cm 정도의 구멍, 이른바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긴급 복구반은 2시간 동안 안전조치를 하고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중구청은 아스팔트가 오래돼 부분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침식이 진행되면서 도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고 도로 포장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수성못에서 대규모 축제회장을 엽니다.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메르스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은 물론 창조경제센터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불꽃놀이와 콘서트 등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와 부산, 광주 등 창조경제센터가 들어선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며 각 도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대기업이 주관합니다. 부채가 심각한 대구시가 행정자치부의 예비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와 인천, 부산 등을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이달 말까지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연간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의 경우 3년 내에 환급받아야 하는 훈련 지원금은 201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24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훈련비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제때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SK건설과 대린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입찰 금액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